늙어서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절대 주변에 말하지 말아야 할 5가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이야기를 통해 늙어서 움직이기 힘들어졌을 때 주변에 쉽게 말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78세 정태식 씨는 평생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혼자 밥을 해 먹고 버스를 타고 시장에 다닐 만큼 건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예전처럼 걷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태식 씨는 큰아들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살뜰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태식 씨도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통장에 돈은 얼마나 있으세요? 왜? 혹시 모르니까 제가 알아둬야죠. 태식 씨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내가 먹고 살 만큼은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냐고요. 태식 씨는 웃었습니다. 그것까지 네가 알아야 하냐? 그날 태식 씨는 첫 번째로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내가 가진 돈과 재산의 정확한 규모는 말하지 말자. 며칠 뒤에는 더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에서 쉬고 있는데 거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집 팔면 꽤 나오지 않아? 아들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아버지 집인데 어떻게 그래?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당신 거 아니야? 태식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태식 씨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주 잘 잤다. 그날 2번째를 깨달았습니다. 상대의 속마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빨리 말하지 말자. 내가 들었다고 말하면 다음부터 입만 조심할 뿐입니다. 모른 척 하고 있으니 오히려 사람의 진짜 생각이 보였습니다. 그 뒤로 태식 씨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은 아버지가 귀도 어두워지고 판단도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나중에 그 집은 형님네 주실 거예요? 저희 주실 거예요? 태식 씨가 되물었습니다. 내 집을 왜 벌써 나눠? 며느리가 당황해 웃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도 기다려. 이것이 3번째였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남겨줄지도 미리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재산에 미리 이름표를 붙여놓으면 아직 내 것인데도 누군가는 벌써 자기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그로부터 한 달 뒤 생겼습니다. 그날 밤 태식 씨는 물을 마시러 나오다가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처에 괜찮은 시설이 있대. 아버지가 싫다고 하실 텐데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집 정리해서 비용 내고도 남잖아. 우리 대출도 좀 해결하고. 이번에는 아들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태식 씨는 방문 뒤에 서서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운한 것은 시설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어느새 다른 사람들의 계산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태식 씨는 아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저희 말 좀 들으세요. 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충분히 봤다. 이것이 4번째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두렵고 의지할 곳이 없는지까지 모두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과 결정권을 넘기는 것은 다릅니다.
그날부터 태식 씨는 아무 말 없이 준비했습니다. 재활치료를 더 열심히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난간을 붙잡고 5걸음을 걸었고 조금씩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거리도 늘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지인을 통해 필요한 상담도 받고 자신의 재산과 앞으로의 생활도 직접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가족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드디어 집 문제를 결정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잘 생각하셨어요. 그때 태식 씨가 의자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걸을 수 있어요? 태식 씨가 대답했습니다. 조금씩 걸은 지 꽤 됐다.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집도 정리하기로 했다. 아들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볼게요. 태식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다. 이미 다 알아봤다. 집을 정리한 뒤 그 돈은 자신의 거처와 생활비, 필요한 돌봄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남은 재산 역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저희한테는요? 태식 씨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평생 번 돈인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한테 먼저 쓰면 안 되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아버님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태식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마웠다. 그래서 나도 많이 참았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귀가 어두워진 줄 알았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 들었다. 집을 팔자는 이야기, 시설을 알아봤다는 이야기, 남는 돈으로 대출을 갚자는 이야기까지 내가 모르는 줄 알고 편하게 이야기하더구나.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태식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설명하지 마라. 사람 마음은 물어보면 숨길 수 있어도 행동은 오래 못 숨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말도 안 하겠다. 나도 너희 도움을 받았으니까. 다만 이제부터 내 인생은 다시 내가 결정하겠다. 그날 이후 태식 씨는 자신이 선택한 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끊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부탁하고 결정해야 할 일은 직접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비밀도 끝까지 지켰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까지 남에게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는다고 내 삶의 열쇠까지 건네줄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지, 무엇이 두려운지,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필요한 만큼만 말해도 됩니다.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날이 와도 내 인생의 주인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을 내가 결정할 권리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에 도움되는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